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영석 교수님께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아마 사회학적이랄까 미국의 사례 같은 것도 좀 들어가면서 또 발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심영석입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인데요. 그게 이제 저도 뭐 세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 올리는 게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세, 즉 재산세는 그 취득 원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공시가를 매년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체제 자체가 다르다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그 18년 정도 한 집에서 거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권 대도시만 하더라도 7년에서 8년 정도 거주 연한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유인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이제 어떤 방식의 세제 제도인지를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규제에서 어떤 식으로 왜곡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거는 전 세계 부동산 역사상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가장 문제가 많고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같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거래 가능한 주택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동탄이라든지 서울 외곽에 가니까 많던데 그런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크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고요. 서울의 도심이라든지 주거선호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이제 마곡이라는 데인데요, 강서에. 그렇게 서울에서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7단지 살고 있는데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규제를 통해서 이제 거래 가능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왜곡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수급과 유동성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인데요. 수급은 무너진 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근데 무너져도 아주 심각하게 무너졌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서울에서 공급되는 입주되는 물량이 대략 아파트는 25,000 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5,000 세대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양이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실제로 신규로 조합원 물량이 아니고 신규로 일반 분양된 물량은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에서 이제 공급되는 양은 한 10,000세대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부산에 1년에 공급되는 양이 한 2만 호 정도 됩니다. 대구가 한 15,000호 정도 되니까요.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유동성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따른 문제는 기간을 늘리고요. 지금 현재 2013년 8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올랐습니다. 근데 대략 상승 주기가 수도권 같은 경우 10년 되면 이제 상승 주기가 끝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3년, 24년 지나도록 계속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는 수급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이제 진폭을 키웁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률이 높은데요. 그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참여정부 때는
그 소득 증가, 그 집이라는 건 소득 증가율의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럼 참여정부 때는 대략 이제 경제 성장률도 한 5, 6%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됐었던 시기입니다. 예,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그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좀 특이한 현상이고요. 뭐 규제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측면에서 더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이 아닌가. 그래서 수급은 이제 기간, 유동성은 이제 진폭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임대차법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3년 동안은 굉장히 안정화됐다가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 이 법 때문이라는 것은 거의 명확하다고 보여지고요. 월세 가격을 올해는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전세 가격은 이제 전세에서 월세 전환되는 비율이 지금 한 20% 가까이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집계로 보면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월세 전환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월세 신고제가 뭐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월세가 얼마만큼 오르느냐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떨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더 많이 오르는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강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오른 데가 이제 도봉구인데요.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 2월까지 뭐 40만 원대에서 이제 80만 원대로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 월세입니다. 이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 월세 시장 따로 보실 게 아니라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세 월세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매물은 최근에는 뭐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저희가 한 3년 전과 비교해 2년 전이라든지 이때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확실히 매물은 많이 줄었고요. 코로나에서 제일 문제점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외곽으로 이동하는 인구 이동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계시다가 마용성으로 갔다가 다시 또 뭐 서울 외곽 또는 뭐 경기도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인구는 그런 이동의 이유가 없고요. 대부분 무주택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하는데 그거는 매물 부족에다가 또 공급량 부족, 뭐 가격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오르는 이동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뭐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중가격 문제죠. 전세, 월세, 또 계약갱신 청구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거의 4가지 정도의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 제외하고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현재 전세가율은 거의 뭐 60%가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그 전세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른 통계들도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중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장이 파악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뭐 그 어떤 단지든지 가보시면 5억 전세도 있고 10억 전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이제 통계를 볼 때 가려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월세가로의 전전은 굉장히 빠르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서울 평균이 2억에 125만 원입니다. 월세가. 그래서 우리가 2억을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대략 현장에서는 1억에 30만 원 정도 월세 이렇게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미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그죠. 2억도 사실 외국에서는 뭐 한두 달씩 보증금을 잡지 우리처럼 이렇게 보증금을 엄청나게 잡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미 그 월세는 평균이 거의 이제 200만 원 가까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저희가 5년 전에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만 하더라도 월세가 200만 원 평균이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어떤 분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으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서민들이겠죠. 그래서 주거 불안 자체가 5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것 같고요. 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또는 다주택자는 정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피해 자체가 그렇게 서민들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세 내집 마련 가능성이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비중은 저희 50%가 조금 넘습니다. 전세 사는 분이 이제 조그만 돈을 더 보태면 좀 소위 갭이라고 현장에서 그러죠. 그 갭만 보태면 매매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근데 월세에서 이제 매매로 넘어가는 비중은 10% 이하입니다. 제가 8, 9%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들도 그 문정부 출범할 때 가장 의문됐던 점이 왜 집을 안 사도록 만들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집을 사도록 만들어서 그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모든 나라의 모든 정부의 목표입니다. 심지어 사회주의마저도 그런 목표를 쓰고 있는데요. 왜 이 정부는 집을 못 사게 만들지 이런 걱정을 저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합리적 의심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이제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점은 최근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많이 성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 도심이라든지 주거선호 지역이 이제 아파트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외곽 지역들의 아파트 조정을 받는 이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세와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에도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이미지가 작년 이제 가장 높았던 전세, 가장 높았던 월세고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재작년 이제 가장 높았던 전세 월세입니다. 보시면 작년에 월세 가장 낮은 수준이 재작년 월세 가장 높은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가 월세나 고가 전세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게 나는 뭐 2천만 원 월세 내는 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위에가 올라가면 그 부동산 시장은 갭 메우기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000만 원대 월세도 이제 1,5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가 월세나 고가 전세가 가는 방향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뭐 개편 방향 자체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신고제는 아마 인수위에서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임대차법 중에서. 나머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상한제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나 뭐 그것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 때문에 아마 쉽게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로드맵을 잡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뭐 제가 제 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조그만 표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그 이런 상승 시기에는 프레임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경제학적으로 이제 샥이라고 하는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가격이 조정을 받느냐? 그럼 뭐 대부분의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건 아마 2027년, 28년 정도 되는 시점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재상승기로서 계속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상승기 때하고 좀 다르게 가격의 추이 자체는 대략 뭐 4, 5% 정도 수준에서 뭐 우리가 그 금리가 한 2, 3%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리 집이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포함하는 수준 정도 한 4, 5% 정도 수준에서 재상승기 때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현재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선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왜 가격이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요. 현재는 이제 금매들을 이게 소화돼야 될 단계고요. 아마 올 하반기부터 그 가격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